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귀 지나간 이제 제가 장이 끝나면은 그날 하루에 장을 복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복귀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나름 바쁘다면 바쁜데 오래간만에 이제 그 바쁜 와중에 또 잠깐 틈이 나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저번에 120일 120 120 이동 평균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1탄, 2탄, 3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탄이 122평선에 걸려있는 애들, 2탄이 뭐 121보다 20선이 밑에 있는 애들, 이게 120이고, 3탄이 121보다 위에 있는 애들, 21이, 이렇게 21이 위에 있는 게 3탄, 21이 밑에 있는 게 2탄, 1탄 이제 벌써 했어요. 120선에 걸쳐 있는 애들 이제 했죠. 그래서 121 이동평균선의 중요성, 그래가지고 이제 1탄 했는데, 오늘은 이제 2탄, 20선이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 지금 얘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20선이 어디 있죠? 요 빨간 선이 120선이고, 요 파란 선, 요게 20선입니다. 20선 이렇게 파란색이 밑에 있죠? 120선이 120선보다 20선이 밑에 있는 애들, 이 종목 애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윙, 사실은 단타도 뭐 비슷하고요. 단타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단타도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뭐 시간 외에 상승률이 한 2%, 1%, 2%, 3% 이렇게 돼갖고 슈팅한 애들도 있고요. 0%에서 물론 슈팅한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근데 스윙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뭐야? 스윙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물량도 받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매도입니다. 이렇게 매도인데, 이게 이제 단타를 잡으면은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슛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날 당일날 바로 매도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를 기다리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가버리면, 제가 잡은 지 한 2, 3일 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2, 3일 만에 목표가까지 간다. 그럼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매도하는 겁니다.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여기인데, 뭐 물론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11%나 14%를 바라보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뭐 한 15%, 20%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 날 거를 감안하고 잡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한 14, 15%를 단기 스윙이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바라보고 또 잡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오늘은 1탄 120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 했고요. 2탄 20일이 120선보다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이 선보다 120선이 밑에 있을 때, 요 2탄입니다. 3탄은 121이 그러니까 20선이 121보다 위에 있을 때, 요게 이제 3탄입니다. 이제 제가 시간 나면 언젠가 하겠죠. 틀렸다. 여하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제 이거를 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취지가 뭐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옌 거래량이 좀 뭐한데, 일단 실시간으로 봐서 120 돌파하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3위각기 뭐 거래량이 적어서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지만, 거래량 순으로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많은 애들 위주로 보면, 쇼박스 같은 경우 여기서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120을 돌파를 하니까 이날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스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들고, 여기 매물대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그냥 오늘 스윙으로 잡았어도 그냥 매도입니다. 아셨죠? 분봉으로 보면은 거래량 터질 때 우리 아시죠? 매도 타이밍, 거래량 폭발,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그때 거래량 폭발했으니까 이거 폭발했잖아요.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죠? 거기서 팔면은 그 다음번에 여기까지 갔어도 여기서 파는 게 뭐 크게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그래서 거래량 폭발할 때 매도 타이밍을 제가 잡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방송을 그렇게 했었죠.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거래량 폭발, 정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20에 이렇게 걸쳐 있는 애하고 120
위에 20선이 있는 것보다 제일 좀 까다로운 게 120선인데 20선이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20선이 120보다 밑에 있을 때가 뭔가 매매를 하기가 단타가 됐건 스윙이 됐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120선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게 120선이에요.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20선이 밑에 이렇게 있어도 하기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근데 되게 까다로운 상황부터 제가 이제 까다로운 상황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요렇게만 봅시다. 너무 이렇게 여러분 원래 차트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눈이 아프실까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많은 애들 순으로 볼게요. 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제가 복귀 방송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120을 살짝 포 뜨듯이 이렇게 뜬 애들은 120을 갔다가 돌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렸죠. 예, 무너져 버렸어요. 굉장히 크게 깨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프로테이지가 큰 거예요. 뭐 대충 보니까 한 29% 됩니다. 많이 무너진 거예요. 29%면 말 그대로 하한가만큼 무너진 거예요. 따다다다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지금 하한가까지 무너진 겁니다. 자기 평단에서 120선에서 여하튼 그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지하실까지 제가 제 방송 여러 번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120 밑에 꿈은 뭐라고 그랬죠? 120 그죠? 지하실의 꿈은 지상 그죠? 얘만 그럴까요? 얘만 그런가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근데 얘는 120선이 왕창 무너진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양심적으로 갔어요. 나름 근데 좀 애매하죠. 제가 지금 설정을 이렇게 해놨었지 원래 이렇게 올려서 좀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좀 보기 쉬운 애들로 보면 이제 요런 애들도 120을 많이 깼어요. 생각보다 요렇게 깼으면 모르는데 요렇게 좀 크게 보자면 요렇게 깼으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더 무너졌어요. 그죠? 여기서 더 무너졌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단, 꼭 그러냐? 100이면 100 다 그러냐? 증권에서 100이면 100 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목매는 이유가 뭐죠?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갭을 떠서 올라가든 종가에서 올라가든 그 다음날까지도 좀 올라간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한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전날에 여기면 상한가 뭐 5%가 됐건 10%가 됐건 15%가 됐건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상한가에 목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죠? 분봉으로 봤을 때 종가 근처에서 한 2시 반 넘어서 3시 근처에서 상을 들어간 놈들은 그냥 거기서 파르셔라. 다음날까지 끌고 가지 말고. 왜냐? 다음날 이 상한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가에 상을 들어간 애들은 나오셔라.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그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다음날 갭을 안 뜨고 갭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 이런 게 증권판인데 뭐 다음날 뭘 믿고 상한가를 가지도 않은 종목들이 다음날 어떻게 될 줄 알고 올라간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얘기했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 전날 15% 이상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또 15% 이상의 상승을 하는 종목이 전체 100% 중에 3%가 안 된다. 3%가 97대 3이면 그래 3%만 돼도 할만해. 근데 3%가 안 돼요. 어느 날 가끔 2% 되는 날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2%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을 한 날은 다음 날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원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 날 더 올라가는 일도 많지만 종가의 상을 올라간 놈들은 다음날 무너지는 일도 많다. 그러니까 그 전날 차라리 요 맥시멈치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이 마이너스를 안 맞지 않냐. 이 마이너스를. 그래서 종가에 매도를 하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0 밑으로 많이 깨진 종목.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깨진 거 어떻게 보면 적게 깨진 건데 저는 이걸 많이 깨졌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깨진 거라고 봐요. 이런 종목이 120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막 여기까지 가던가 아니면 심지어 여기를 막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120을 많이 깬 종목은 120 밑으로 살짝 이렇게 포를 뜨고 간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실 뜨듯이 120선 이렇게 있으면
살짝 포 뜨듯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모르지만 120선이 이렇게 있을 때 포를 뜨는 듯 하다가 훅 깨버리면 이런 애들은 최후의 제일 좋은 희망적인 그림이 미션이 뭐냐 120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물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단 너무 그런 경우가 드무니까 우리가 목표가를 선정을 할 때 120 밑에서 너무 많이 깨진 애들은 어디까지만 본다? 120까지만 본다.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안 걸려 있으면은 뭐 이렇게 걸어도 되고 저렇게 걸어도 되고 이렇게 걸어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지. 여기까지 그냥 봐도 되죠. 근데 돈이 걸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맞으면은 피곤했잖아. 제가 지수짜리와 비슷한 종목이 슈팅을 할 때 지수짜리 지금은 이제 120 살짝 밑에 120을 돌파 이렇게 했다가 살짝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요런 지금 얘도 그냥 거기 껴있는 애 맞네요. 아이센스. 얘도 지금 껴있는 건데 지수가 이제 슈팅을 하면 얘도 슈팅을 할 확률이 커요. 이제 이런 종목을 갖다가 매매를 하되 기분이 나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롭지 않게 좀 즐겁게 매매를 하는 것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있기야 있죠. 있기야 있는데 대부분 120 밑에 있는 깊게 깬 애들이 120까지 가고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이런 애들은 무너진다고 보고 여기까지만 120 여기까지만 그냥 목표가를 보셔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볼 수 있죠. 여기까지는 왜? 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딱 28,677원 여기까지만 보고 저는 더 이상 얘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미련 있는 사람들 매도 안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0.7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냥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막 이렇게까지 저렇게는 아니고 심지어 다음날 막 이렇게까지 조금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15% 이상 올라간 종목이 또 15% 이상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제가 3%가 안 된다고 그랬죠? 3%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거의 10% 이하예요. 이런 것도 더 올라갈 확률이 거의 종목이 100개면은 10종목도 되네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올라가는 거 위주로 생각을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0을 깊게 깬 애들은 그럼 120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막 입이 닳게 얘기하잖아요. 120 밑에 끄면 여러분 뭐라고요? 120 밑에서 올라가면 120이 끝. 얘가 끝인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가는 다음날 올라가더라도 내 생각이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새끼가 다른 놈들 같지 않게 남들은 다 무너지는데 이 새끼는 평소 같지 않게 올라가네 이렇게 얘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또라이를 갖다가 무너져야 될 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또라이를 갖다가 얘를 정상적으로 보고 내가 여기까지 못 본 게 잘못된 거네 다음부터 여기까지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얘도 그렇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120까지 갔죠? 얘도 이제 끝난 겁니다. 왜? 깊게 깼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으면은 여기서 한번 슈팅할 만 하죠. 슈팅할 만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만 하죠. 그죠? 올라갈 만 한데 얘가 지금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깊게 깼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120 밑에 있는 애들은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끝난 겁니다. 120까지 가고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거는 이제 복귀 방송 중에 제가 늘 하는 거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20이 밑에 있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렇게 깊게 간 애들은 여기서 끝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러면 네가 방금 얘기했듯이 세력차트 연구소 소장 네가 얘기했듯이 그럼 포 뜨고 가는 애들은 그러면 물론 120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횡보라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120선을 20선이 이렇게 포를 뜨고 가면 그럼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스윙의 매수자리를 제가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좀 힘들죠. 너무 깊게 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냥 아예 하락하는 120이니까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애들은.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20선을 보는 겁니다. 얘 120선을 봤죠. 얘는 앞전에 요게 좀 없으면 괜찮은데 지노메트리는 이게 없고 그냥 여기서 요렇게 사고 친 게 없이 요렇게 갔으면은 매수하기가 좋은 타이밍이죠. 이게 이제 이날 당일날 이날이 매수하기가 좋은 날이죠. 이날 120 딱
120선을 120선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고요. 120을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확 딱 이렇게 확 깬 건 아니에요. 그죠? 확 깬 거 아니니까 좋아요. 좋고 그냥 제 눈에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0을 돌파를 할 때 발돋움 판도 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얘는 발돋움 판을 이미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미 미리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미리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죠? 다섯 달 동안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120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원래는 얘가 이제 3차에 방송을 해야 되는 애예요. 3차에 이렇게 됐으면은 120선보다 20선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1차 방송 122 이평선의 중요성, 2차 방송 120선보다 20선이 내려와 있을 때, 3차 방송 120선보다 20선이 올라가 있을 때, 이때 지금 120선이 위에 올라갔을 때 이때 3차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깼죠. 여기서 다시 깼죠. 20선이 다시 120을 깼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2차 방송인데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깼기 때문에. 안 깼으면은 다음번 방송 때 얘가 나올 샘플인데 깼어요. 깼다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세력 애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포를 뜰 것처럼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개미를 속이려고 이렇게 해서 뜨는 애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뜨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뜨는 애들도 있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비 상승은. 근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게 있으면은 이 뒤에서 올라가는데 얘가 지장이 있거든요. 뭔 지장이냐? 얘가 이제 저항선이 돼버려요. 이 이상 올라가려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개미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고 여기서 산 애들 스윙으로 산 애들이 주가가 확 내려가니까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평단 비슷하게 올라와.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나는 존버야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 평단 위로 올라오니까 에이씨 두 달, 세 달 동안 물려 있었는데 잘 걸렸다. 매도 막 던져요. 물량을 막 던져요. 그럼 이게 물량이 막 계속 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런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물량 맞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물량을? 여기 물량을. 여기 물량을 받은 겁니다. 주가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받잖아요. 그럼 물론 일부러 얘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력애들이. 여기서도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 기간과 비슷한 기간에 가서 공평하게 데칼코마니 마냥 똑바로 해가지고 요 기간 동안 요렇게 똑같은 기간 동안 이 기간과 이 기간이 이게 4달이면 이게 4달 동안 똑바로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중간에 한번 또 물량 받고 밑에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받았으니까 여기 뭐한 거죠. 앞전에 전고점까지 받았으니까 물량 받은 거에 위에까지도 한번 받았다가 여기서 침 이제 하나 또 나오든가 침이 나오든가 아니면 지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내려갈 놈인데 이상하게 버티고 하다 보면 여기서 슈팅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슈팅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1차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이제 2차까지 올라간 셈이 돼버렸죠. 왜? 매물대가 여기도 있고요. 그 위에 여기도 있으니까. 저는 이 침 꼭대기까지 본 게 아닙니다. 이 침까지 보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본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1차, 여기가 2차. 1차, 2차까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이 기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를 딱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죠. 근데 120을 올라온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나 여기 매물까지 올라온 어느 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원래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기간을 따져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를 따지게 됐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스윙은 그래서 120 이렇게 하락하는 애들은 스윙의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최소한 120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하락하고 이 빨간 선 이것만 보이죠? 120선 이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20선이 하락하고 있어. 틀렸어. 삼화전기 틀렸어. 다 하락하네. 틀렸어. 얘는 그래도 아이센스는 그럭저럭 괜찮네. 왜? 120선이 일단 가진 풍파를 다 겪고 5만 가지 풍파를 다 겪고
120선을 힘들게 내려오던 120선을 어디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죠? 이 새끼 내려온 데가 없었네. 내려온 데가 있어야 뭐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좀 내려왔죠?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가전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이제 오름세로 바꿔놨죠? 여기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대들만 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없으면 좋은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평단보다 너무 올라갔어요. 이 120선이 너무 올라갔어요. 원래 평단이 여기인데 너무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이걸 원래 먹어야 되는 건데 이미 먹기도 전에 이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지만 여하튼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120선이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120선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최소한 하락은 안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120선이 횡보를 하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많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하락하는 120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다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얘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요 정도 올라갔는데 요 정도 풀을 뜬 건 아니지만 요 정도 하락한 애들은 120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상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제 눈에는 있어 보이는데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제끼고요. 그럼 덕양산업 내려가고 있죠? 120이 내려가고 있죠? 안 하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뭐 유틸렉스 마찬가지죠?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제 몇 종목 보는 거예요. 얘도 진호 빅트리 얘도 이제 할만하죠. 근데 이제 아까 봤던 거니까 얘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하락하다가 횡보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횡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뭐 언뜻 보니까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할만하죠. 펜트론. 그죠? 뭔가 제가 얘기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얘가 좀 저거네. 신규주네. 여하튼 뭐 얘가 이제 신규주가 맞든 안 맞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이 먹은 종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차트상으로 120선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상향으로 가거나 지금 얘 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 친 게 없어야 돼. 막 급등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요 근처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근처에 이 근처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얘가 사람에 따라서는 요것도 급등한 게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왜? 신규주니까 봐줄 수 있어요. 나이 먹은 애라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괜찮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상을 한번 간 것도 같네요. 상한가를 갔는데 안 털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상한가를 간 놈은 위에를 털어줘야 되는데 이 새끼 안 털었어.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털겠구나. 얘 말하다 보니까 팸트는 좋아 보이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느려? 0.11. 얘가 좋아 보이네요. 요런 애들이 이제 그런 데다가 앞에 사고 친 게 없는 데다가 이제 요 정도는 작은 사고죠. 큰 사고가 아니고 작은 사고를 친 데다가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잠깐만요. 카톡이 왔는데. 네,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큰 사고도 횡보나 제가 이제 스윙 여러분들 매수세로 들어가는 자리를 따질 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동방, 경방,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0, 일봉 120 돌파 이 검색식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약품부터 거래량 어느 정도 아까 내가 뭘로 봤더라? 이렇게 봤나? 거래량을 좀 많은 걸로 봐갖고 쇼박스부터 보는 겁니다. 쇼박스, 상신전가, 사마전기, MODSP, 야스, 아이센스 아까 아이센스도 봤죠? 덕양산업, 유틸렉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검색식으로 해서 보면은 일일이 다 찾는 것보다 이렇게 검색식으로 하면 편하다고 제가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전화해서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편한 길을 냅두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가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유틸렉스, ITM 반도체, 지노믹트리 이제 괜찮다고 그랬죠? 지노믹트리. 근데 일동제약 얘도 약간 하락하는 120이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고 LX 인터내셔널 마찬가지고 네이처셀 그저 그런데 얘도 이제 나중에 얘는 올라가면 해볼만 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펩트론이 나왔어요. 펩트론이 나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120선이
횡보도 아니야. 심지어 올라가. 괜찮네. 큰 사고는 안 쳤어. 괜찮네. 포까지 뜨고 있어. 괜찮네.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미 올라간 상태다. 이러면 손대는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간 상태에서는 내려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일부러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맞아버리면 제가 즐겁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 주의가 지수짜리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고통스럽지 않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매매하는 게 저희 그 방송의 취지라고 그랬죠. 지수짜리 매매에 걸려있는 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로스선을 해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요 두 개를 저희가 추가하는 건데,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더 드리라고 그러면 저는 단타 위주로 합니다. 단타.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은 너무 제가 단타만 강조하다 보니까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일부러 1탄, 2탄, 3탄을 만든 거예요. 120 이동 평균선의 중요성. 제가 얘기했죠. 상승하는 120선은 띠용, 띠용, 띠용 계속 올라간다고. 근데 하락하는 120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도 내려가, 돌파에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계속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날 방송은 그게 다였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20선이 바닥에 있을 때, 여기는 위에 있지만 지금 현재는 바닥에 있죠. 20선이 바닥에 있을 때 언제 그러면 스윙으로 잡아보느냐. 아직 목표가 얘기는 방송 안 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얘기는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목표가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목표가 일단 따지면 저는 여기 1차, 여기 2차인데 상을 못 틀었기 때문에 1차, 2차 그렇게 잡을 텐데, 여하튼 120을 깬 상태에서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끝났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이 종목 손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내려간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 가만히 보니까 이 구라성으로 두 개를 살짝 깨고 좀 올라가고 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세력 차트 연구소장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살짝 뭔가 지지하고 있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 매물대를 살짝 걸치거나 살짝 깼을 때 얘네가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확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내려올 건데 구라를 쳐버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구라친 놈들의 특성이 있다. 구라를 친 놈이 10놈이다. 그러면 5놈 이상이 대부분, 5, 6놈까지는 평상시대로 가지만 3, 4놈 정도는 여기서 때에 따라서는 3, 4놈 정도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구라를 친 그 기운이 뻗쳐요. 각도가 이렇게 올라갈 게 이렇게 올라가든, 올라갈 게 요만큼 올라갈 게 이만큼 올라가든, 그러니까 10% 올라갈 게 20% 올라가든, 그죠? 그렇게 각도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구라를 친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미리 잡지 말고 할 거 다 하게끔, 내가 여기 매수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지켜보면 보고 있으면 괴로울 게 없잖아요. 괴로울 게 없는데 눈으로 확인을 했어. 이 새끼 올라왔다. 120일 올라왔네. 내일은 이게 이제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내일은 내려올 확률이 큰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0.11 갭을 떴어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앞에 침이 있으면 갭을 떴어도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조정을 할 확률이 크다. 내일 내려오면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 펜트론.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거는 저는 어떤 주의냐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성격이 급한 애들을 좀 피곤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내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행 통계를 낸 게 122로 첫 번째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흘려보냅니다. 다음날 또 올라간다. 그럼 얘는 내가 잡을 종목이 아니다. 과감하게 얘를 버려요. 다음번 미션을 이제 노리더라도 요번에 올라가는 미션은 버립니다. 근데 얘가 한번 참았는데 두 번째 양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날 잡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전 두 번째도 잘 안 잡습니다. 122로 이렇게 있을 때, 120선 위에 있을 때 두 번째도 잘 안 잡아요.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도 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경우 잡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요것을 딱 나왔을 때, 요럴 때는 잡습니다. 요런 건 잡아요. 근데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요런 건 잘 안 잡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지지를 122에서 지지를 이렇게 음봉 지지라도 하고 나온 두 번째 양봉은 잡지만 지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횟수로만 두 번째 양봉으로 딱 나온 거는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잡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약점이 뭐냐면 대놓고 올라가는 놈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떠 안아야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정신적으로는 피곤한 게 없어요. 왜? 나는 리스크를 크게 떠안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마음속으로 이런 걸 겪을 일이 없어요. 왜? 여기 스톱로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띠링 하고 매도가 돼버려. 1%나 2% 마이너스 되고 끝나버려요. 피곤하고 괴롭고 이게 없어요. 대신에 요런 거는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양봉이라도 요런 거는 잡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양봉. 근데 또 잡는 것도 이런 데서 잡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잡아야죠. 밑에서 요런데 밑에서 잡아야죠. 양봉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든 위에서 출발하든 마이너스면은 시작 매수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출발한다. 위에서 출발하면 이 새끼 올라갈 것 같은데 음봉일 때 안 잡다가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약간 빨간색 비스꾸리하게 보였죠? 네, 요럴 때 잡는 겁니다. 요럴 때 이렇게 침이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요럴 때 잡는 겁니다. 두 번째 빨간 목도 양봉에서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에서 잡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때보다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양봉이고 여기도 양봉인데 왜 너 여기는 왜 안 치냐? 하나, 둘, 셋. 세 번째인 거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이 120 밑에 있는 것들은 안 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 둘,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건 안 쳐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매물대 위에 있는 거 그 중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이것은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무조건 양봉의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은 초등학생 뭐 강제 주입 교육하듯이 그렇게 하면 맞는데 저는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지를 뭐 완벽한 지지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놈이랑 이렇게 세 번 나온 놈이랑 같은 세 번째라도 이렇게 세 번째 나온 놈이랑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놈이랑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놈. 아까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나온 놈이랑 지금 요 세 번째 나온 놈이랑 이놈과 이놈이 같을 수가 없죠. 같은 세 번째라도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하나, 둘, 셋. 난 세 번째 여기서 잡았어. 세 번째 여기서 잡았어. 이럴까봐. 연속으로 3양봉이 나왔는데 나는 여기서 3양봉에서 잡았어. 이럴까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트를 돌 줄 모르시더라도 여기서 흐르듯이, 지지를 어느 정도 하고 세 번째 나오는 양봉과 세네 번째 나오는 양봉과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세 번째 양봉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지를, 여기 맥을 지지를 어느 정도는 했냐 안 했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저항 지지선을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이 지지선을 만들었냐 아니면 못 만들었냐. 여기서 요만큼만 지지를 했으면 하나 둘 뿅 하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계속 거래량 계속 늘면서 거래량 계속 있으면서 계속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가고 잘 안 내려가겠죠. 물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심지어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요만큼 지지를 한 놈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지지를 한 놈이랑 여기서 양봉이 세 번째 나온 놈, 여기서 양봉이 지지 요만큼 하고 세 번째 나온 놈이랑 지지를 이만큼 하고 여기서 세 번째 양봉이 나온 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네 번째라고 양봉 세네 번째라고 횟수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100%라는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한 번째, 아니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나올 때,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나올 때, 요때 매수를 하시고, 아직 목표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공부를 이제 한 적은 없지만, 보통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가 여기입니다. 1차, 2차 거리가 좀 있네요. 단타로 따져도 여기고요. 그 스윙으로 따져도 여기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하루 만에, 내가 잡은 지 하루 만에 이렇게 간다. 매도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간다. 매도. 근데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천천히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매도. 어디서? 여기서. 매도. 그죠? 근데 난 여기서는 이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 그러면 3분의 2 정도 버리고 좀 내려가더라도 내가 로스선을 이렇게 해놨어. 로스선을 여기다 해놨어. 3분의 2 정도 팔고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 그럼 여기까지 갔다. 2차 목표까지 갔다. 여기 나머지 3분의 1 다 매도. 올 매도.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아유 이거 못 먹어서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싸 1차 2차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애초에 이거를 목표가가 이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거야.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데까지만 먹는 겁니다. 내가 아는 데까지. 여기 1차 2차 여기까지만 먹는 겁니다. 3차까지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3차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스탑로스 걸어놓고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손해가 더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이런 펨트론 한번 봤어요. 자, 이제 얘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 볼까요? 펨트론 봤으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얘는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하락을 살짝 하더라도 횡보라고 표현할 정도가 돼야 이거는 완전한 하락입니다. 이런 애들은. 그죠? 얘는 이제 약간 횡보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뭐야? 보로노이. 뭐하는 놈이야? 제약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깬 게 이렇게 하다가 확 깼으면은 나가리 끝. 이 종목은 끝. 그럴 텐데 얘 보면요. 내려가는 척 하다가 알게 모르게 쌍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지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하다가 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다음번이 마지막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간 나니까 한번 볼게요. 이게 샘플로 이제 잘 될 것 같아서 0.93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면 얼마 못 가요.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면 이게 답니다. 이 정도가 다일 거예요. 더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1차 2차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도 괜찮네. 10%도 뭐 먹을라 치면 괜찮은 퍼센테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20선을 120선을 살짝 타고 가는 애들. 왜 이러냐. 120선을 살짝 타고 가는 이런 애들은 좋아요. 이런 것도 좋고요. 포를 뜨듯이 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깨긴 깨더라도 120선을 깨긴 깨더라도 여기를 깨긴 깨더라도 살짝 깨고 올라오고 살짝 깨고 올라오고 이것도 좋아요. 제일 좋죠 사실은 이게. 근데 어쨌거나 120선을 홀을 뜨든 밑에서 걸쳐서 띠용띠용띠용 넣을듯이 가든 위에서 살짝 깨고 위에서 살짝 깨고 위에서 살짝 깨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아예 말도 안 되게 그냥 깨버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깨버리는 이거 이제 나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 종목은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0선이 지금 언뜻 보면 하락하는 것처럼도 볼 수 있고 상승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횡보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횡보라고. 지금 자세히 보면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내려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횡보로 저는 쳐준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데서 올라오면은 120 위로 이렇게 틱 올라와서 다음날 내가 이 보르노이를 관심 종목에 집어넣는데 다음날 음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 이럴 때면 이제 얘를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이 세 번째 양봉이 나온 날, 세 번째 양봉이 나온 날, 그 다음날 음봉에서 잡아버리든지 진짜 잔인하게 난 최저점을 잡을 거야. 120선 최저점을 잡을 거야. 그러면 음봉을 잡아야죠. 사실은 음봉이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음봉이 잡으라 그러면 이런 날 잡을까봐 제가 차마 음봉에 잡으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제 이 중수 저랑 이제 주식 증권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오히려 나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음봉이 잡으세요. 뭐 굳이 양봉이 잡으세요. 음봉이 잡으시지. 음봉이 잡는 게 내 평단을 더 낮출 수가 있는데, 그죠? 예, 맞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은 아직은 이제 희한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세 번째 양봉 이런 데서 잡든가 아니면 세 번째 양봉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음봉에서 잡든가. 이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양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 네다섯 번째 양봉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다섯 번째라고 그러면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런 상태일 거예요. 많이 올라간 상태. 평단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다음날 잡으려고 그러면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런 건 손대면 안 되거든요. 왜?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 판인데 매도 타이밍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매를 거꾸로 하는 거죠. 높은 데서 잡아서 낮은 곳에서 팔고 높은 곳에서 잡아서 낮은 곳에서 팔고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데서 팔고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데서 팔고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보르노이도 나름 괜찮다. 지금은 아니지만 올라선다면 이 120선을 올라선다면 이런 애들 이제 관심 종목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잡으려고 하면 검색직을 해놓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검색직을 안 만들고 만들 줄 모르더라도 그 증권사 그 직원이랑 통화를 안 하고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아는 사람 있으면 와서 해달라고 하든가. 근데 그 증권 계좌 따서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기 좀 껄끄럽지 않나? 그죠?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RF 뭐야 HIC 뭐야 얘? 얘는 느낌상 반도체 비슷한 애 같은데 아닌가? 금융인가? RFH 뭐 스펙에서 오네요. 통신 관련주네요. 5G 의외네 이름이. 여하튼 얘도 손대면 안 되겠죠. 왜?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하락하는 120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KTIS 얘는 좀 애매하죠. 잡기에는 애매합니다. 그죠? 여기 뭐야 상인가? 16%구나. 상한가는 아니네요. 애매합니다. 이제 120으로 올라올랑 말랑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해요. 애매한 건 일단 안 하면 80점 이상은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120, 하락하는 120, 하락하는 120.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니까 하락하는 120, 하락하는 120 이러고 있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원래 이거 하나 걸렸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120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요. 내가 말로 하려니까 하락하는 120, 하락하는 120 이러는 거죠. 원래 제가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네. 네오팜. 얘 놓쳤네. 얘는 놓쳤다고 보는 겁니다. 놓쳤네. 그런데 내일이라도 이렇게 3, 4% 내려오면 난 얘를 잡겠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내일이라도 하락을 왜냐면 하락을 이렇게 조정을 크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얘를 관심 있게 보다가 요때쯤 잡겠다. 요때나 요때쯤 잡겠다. 아니면 더 잔인하게 요때쯤 잡겠다. 120선 딱 걸쳐있을 때 요때쯤 잡겠다. 관심 종목에 집어넣을 정도 수준은 되는 겁니다. 네오팜이. 거래량이 좀 작아서 그렇지. 14만 8천 이런 거는 한 50만원 100만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잡으면 돼요. 큰 종목 큰 금액이 들어가면 이런 거는 좀 애매해져요. 이게 그 분봉 호가를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 위주로 하시고요. 사마 콘덴서 얘도 안 되고 하락하는 120, 하락하는 120. 얘는 그래도 횡보 정도 쳐주죠. 휠라 홀딩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팩셀 플러스 하락. 얘는 이제 괜찮죠. 얘는 이제 121로 나름 120선을 포를 뜨는 건 아니지만 수렴을 요렇게 했어요. 수렴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거 닿는 부분 여기서 폭발을 하겠죠. 야, 얘도 좋네. 네, 거래량이 없네. 제가 손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손대려면 이거 왜 거있냐? 제가 손대려면 이제 이 거래량보다는 커져야 되는데 동화약품. 얘가 또 터질 때는 뭐 200만, 300만 터지니까 이렇게 해서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띵띵띵띵. 그럼 얘 평단이 어디에요? 여기로 잡을 수 있고 여기로도 잡을 수 있어요. 얘가 수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압력이 이제 수렴이라는 거는 뭐 하나 오늘 얘기를 하자면 압력이 깨끗한 데다 이렇게 평단이 있으면 수렴
예비 상승을 해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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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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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로만 날아가냐? 아니에요. 일로도 날아가요. 그거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이 여기서 정해질 때 위에 쪽이다. 그럼 한번 해봐. 위에 쪽이다. 그럼 한번 해볼만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망정. 올라가면 그러니까 로스를 여기다 해놔야지. 로스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잡은 데다 로스를 해놓고 양봉이다, 롱이다. 그럼 잡아보는 거예요. 내려가면 스탑로스 걸리는 거 끝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고 매도를 하든가. 근데 내려간다, 안 해. 내려간다, 안 해. 내려간다, 안 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다시 가운데로 또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세다, 롱이다. 여기서 또 매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유심히 계속 보는 거예요. 동아약품. 얘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언제쯤 뭔가 사단이 나냐. 개미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쯤 되겠네. 요쯤, 아이고. 개미 입장에서 보면, 야, 왜 안 져져? 수렴을 요쯤 되겠네. 요쯤이나, 요쯤이니까, 요쯤 터지겠네 싶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여기서 올라가는 놈이 있고요. 여기서 일부러 개미를 터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포가 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가, 아이고, 야. 개미를 털다 보니까 포가 떠지는 거예요. 휘청. 어이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개미가 털리겠죠. 아, 난 나갈래. 난 나갈 거야. 난 나갈래. 이러면서 이제 가벼워지면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가벼워지면. 아니면 아예 니네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지? 난 여기까지 안 가는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관역으로 이렇게 해서 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와요. 그 전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몸이 가벼울 때. 여기 가면은 개미들이 막 들어와서 무거워지니까 가기도 전에 이 위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얘기하는 주된 거는 그게 아니라 상승하는 최소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하는 120으로 이 120선 밑에 있는 20선이 있는 종목을 스윙을 들어갈 때는 최소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락하는 120은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 올라가려면 최소한 발돋움판 비슷한 수렴을 하건 바닥을 만들건 박스 매매를 여러분들이 다 이거까지 해야겠구나. 더 이상 안 가나? 제가 발돋움판이라고 이르는 것들은 다 이런 종류입니다. 수렴을 이렇게 하든지, 그죠? 이 수렴을 하는 기간도 저는 이걸 발돋움판 기간이라고 봐요. 요것도 발돋움판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돋움판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렴은 아니더라도 박스식으로 하는 거, 박스.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스캘핑 하기에 좋은 종목이네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 종목은 그냥 이런 거 정도로 써먹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수렴,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바닥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이 새끼가 빨리 슈팅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 슈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개미 털고 이제 가겠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바닥을 만들건, 수렴을 하건, 박스를 만들건, 이 세 가지. 바닥, 박스, 수렴.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만들었을 때 이 기간이 한 6, 7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 사고를 크게 쳐놨다. 엄청 무지무지한 사고를 쳐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너지는 게 한 2, 3년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서 발딱 만드는 것도 최소한 7, 8개월 이상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고를 친 것도 별로 없어. 그럼 3, 4개월만 만들어도 돼요. 앞에 사고 친 게 없으면. 여기서 앞에 사고 친 거란 건 뭐냐면 크게 상승을 해서 이 자체가 크게 상승했던 얘네들, 물려있는 얘네들이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 뒤에서 많이 올라가. 그럼 얘네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올라온다. 내 평단보다는 못하지만 무조건 던져라. 아싸. 마이너스 50% 했는데 이제 5%뿐이 안 된다. 던져라. 그러면서 막 던져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도 던지기 시작하니까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바뀌면서 내려가 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량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물량 받으면 여기까지. 그 다음번 놈들까지 물량 받으려면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번 놈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든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든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든가. 이거를 다 합쳐놓으면 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놓으면 이게 침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120선이 최소한 횡보해야 된다.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보해야 된다. 두 번째, 수렴을 했거나 박스로 가거나 발판을 만들거나 최소한 사고 친 놈은 6, 7개월 이상. 근데 이평선으로 사실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고, 120선과 가까워져야 돼요. 지금 여 120이랑 멀죠? 멀죠? 여기서는 가까워졌죠? 120선 이렇게 있을 때 종목이 여기에 있어. 아직 멀은 겁니다. 점점 가까워져서 120선이랑 이제 닿을 듯 말 듯 여기 왔어요. 그럼 이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만 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뭔가 이루어질만 한 거예요. 그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지금 한 7달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7, 8개월이 걸려야 안정화가 되는 놈이다 보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닿을 정도 돼야 돼요. 120선 이평선이, 122평선이 저기 있어. 7, 8개월 됐는데 120선 이평선이 저 위에 있어.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어림없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있으면 어림없죠. 여기 있는 애들은 얘기 하나만 하고.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 있는 애들, 이 지하에 있는 애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얘는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좀 멀리 있는 애들 볼까요? 얘도 가까이 있고. 얘는 좀 번외고. 이런 애들 말고 120 얘는 반대죠. 120 아래. 이런 애들. 120일이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가까운 듯 하지만 거리가 좀 있죠. 그죠? 거리가 있죠. 이런 애들은 더 와야, 120선이 더 가까이 와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죠. 얘는 이제 뭔가가 될랑말랑 하죠. 그러니까 얘가 될랑말랑한 시즌이니까 중간에 물량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집 비슷하게 이게 있는 게 여기서 한번 치겠다는 한국내와 한번 치겠다는 건데 얘가 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목표가는 대충 여기가 곽초롱 자리니까 바닥에서 돌파하면 여기가 답니다. 삐우 하고 끝나요. 삐우 이유 끝이에요. 근데 10% 내외에서 가면 두 배를 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까지 가겠죠.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그죠? 근데 3, 4%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뚫어.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18에서 22%. 그럼 여기까지 가겠지. 최소한 여기 이상 가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목표가가 여기에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돌파선이 이제 120선이란 말입니다. 120 돌파를 하면 120보다 내가 밑에 있으니까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돌파선이 여기 있는데 저 지하실에서 올라오면 삐우 에너지가 다 써서 이유 여기가 끝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돌파선이 10% 내외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시작 하면 여기 한 10%다. 그럼 이게 여기도 10% 이상 가고 이게 8%다. 그럼 여기 8% 이상 가고 그러면 16% 이상 간다는 얘기죠. 28에 16이니까 9%다. 그럼 여기도 9% 이상. 그러면 29, 18% 이상, 20%, 21% 간다는 얘기예요. 상한가를 가든가.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원리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곽초롱 자리, 보나마나 여기가 곽초롱 자리잖아요. 돌파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까지 올라와서 거래량을 크게 안 터뜨리고 요만큼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슛을 하면은 18에서 22%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나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딱 터져버려. 여기서 올라가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이게 확 올라가 버려요. 거래량이 쫙 터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그날 끝이에요. 여기 아니면 침의 절반. 끝난 거예요.
여기 치매 절반. 끝난 거예요. 1차 여기, 2차 여기. 거래량이 터졌어.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거래량 폭발, 매도 타이밍. 전 고점. 여기가 전고점. 여긴 전고점인데, 전고점과 전고점의 사이로. 왜? 나는 보수적으로 보니까. 이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보수적으로 보니까. 반에서, 나중에 얘가 끝까지 올라가더라도, 에이, 내가 좀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봤구나. 할 수 없지. 뭐 나는 원래 보수적으로 보니까. 끝난 거예요. 제가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끝까지 먹으려다가 나는 1차를 여기로 봤는데 2차를 여기로 보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1차, 그다음에 2차를 여기 중앙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치매 절반. 이것도 여기까지도 안 봐. 여기서부터 살짝 밑에, 절반에서 약간 밑에를 봐요.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2차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1차, 여기 2차로 본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슈팅을 한다. 여기서 슈팅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거 3, 4% 밑에서 여기서 슈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나 치매 절반이 아니라 거꾸로가 되는 거죠. 거기가 아니라 치매 절반이나 여기가 되는 거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여기가 1차, 여기가 1차, 이 위에가 2차였는데 요게 1차, 아이씨, 너무 조그마니까. 요게 1차, 요게 2차였는데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슈팅을 해버리면 여기까지 본다는 거죠. 바닥에서 슈팅하면 여기나 여기까지, 위에서 슈팅하면 여기나 여기까지 달라지죠. 목표가가. 여기서 슈팅할 때는 더 위에까지, 밑에서 슈팅할 때는 여기까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보느냐, 여기까지 보느냐는 어디서 슈팅을 하냐, 바닥에서 가냐, 그거보다 10% 내외에서 가냐, 바로 밑에, 돌파선의 바로 밑에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과 바닥에서 뭐 돌파하면 삐우 소리 아시죠? 삐우 이유 여기서 끝난다고. 10% 내면 여기. 바로 밑에서 가면 18에서 22%. 그리고 상한가도 잘 나오고. 여기 이제 곽초롱 자리가 되니까 여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면 이게 다라는 거고, 10% 내면 돌파. 바로 밑에서 하면은 18에서 22%, 때는 또는 상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스윙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어디서 슈팅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슈팅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여기가 1차. 그죠? 슈팅을 하면은 뭐 여기까지 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따라 다르지만 어쨌거나 스윙으로 잡는, 오늘은 이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방송 내용은 120선이랑 120선이 횡보, 최소한 횡보나 상승을 아이고, 야, 오늘 얘기 너무 뭐야? 끝나버렸네. 잠깐만요. 이게 1시간짜리 내용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간짜리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펜트론이 또 떴고, 차트를 다시 열었더니. 그러니까, 이 120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바닥에서 슛을 하면은, 여기가 다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서는 지상 끝, 120 밑에 꿈은 120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 내외에서 가면 이렇게 가고요. 바로 밑에서 쏘면 이렇게 갑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꼭 슈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120선 이렇게 있으면 스윙으로 잡는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 듯 말 듯 하다가 계속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기로 올라가고, 처음에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러면 목표가 여기까지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1차, 2차까지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욕심이 나면은 3차까지 보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스윙으로 잡았는데, 아까 그래서 첫 번째, 작으니까 양봉이 잘 안 보이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잡았을 때 확실하게 딱 세 번째 양봉에서 잡았다. 그러면 1차 목표가 여기, 2차 여기, 3차 여기인데, 이게
다음날 내가 잡은 지 2, 3일 만에 슈팅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럼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내 딴에는 지지선을 잘 했다고 생각해도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탑로스는 꼭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저절로 매도가 되게끔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수세는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최소한 횡보나 상승하는 120선의 종목.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두 번째, 앞에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바로 한두 달 새가 아니라 서너 달 새에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의 발돋움판을 만든 거. 여기서 발돋움판이라 하면 바닥, 박스, 수렴 세 개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사고를 어떻게 쳤냐에 따라서 전체 차트 모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5개월,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 횡보나 상승을 하는 120선 첫째 조건. 둘째, 수렴, 박스, 척한이 좁네. 수렴, 박스, 바닥을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만든 거에 한해서 저로 써야겠구나. 그 두 개만 아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양봉에서 잡으면 된다. 아니면 더 잔인하게 하면 다음날 음봉에서 잡든가. 요거는 이제 요령인 거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차트를 써야겠다. 이거 120선 밑에 있는 종목의 스윙 매매 매수 타이밍 언제냐? 최소한 큰 상승이 몇 개월 동안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올라가는데. 최소한 큰 상승 몇 개월 동안 없는 발돋움판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놓고 숫자를 쳐오겠네. 첫 번째 120선이 최소한 횡보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 두 번째, 발돋움판이 5, 6개월 이상 만들어진 종목.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뭐야. 120선 밑에 있는 120선, 이게 120선이고요. 여러분 종목이 이렇게 밑에 있다. 그럴 때는 120선이 최소한, 얘는 안 돼요. 얘 뭐야. 이렇게 내려간 애들은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최소한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그렇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 횡보를 하거나, 물론 이게 상승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렇게 슈팅을 하면 안 되고요. 상승하는 자기 평단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종목, 그 중에 120선이 최소한 횡보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발돋움판이 5, 6개월 이상 만들어진 종목. 만약에 얘가 지금 이 템트론이라는 종목이 신규주가 아니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몇 프로죠? 이게 93%, 92%예요. 근데 이게 92%가 아니라 막 무슨 150%, 막 160% 이렇게 150%, 160% 돼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여기가 150%, 180% 이렇게 3, 4개월 전에 슈팅이 있다. 그럼 이 종목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할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100%도 안 되는 상승이 있죠. 여기가
100%도 안 되는 상승이 있죠. 이런 거는 여기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 시간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은 얘기만 계속해서 그런지 이게 별로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1차 122평선의 중요성, 2차 120선 밑에 있는, 위에가 아니라 밑에 있는 종목의 스윙 매매 그 매수 타이밍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3차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믿음직한 마음에 드는 방송이 안 되면 열로 밀어버리는 거야. 미래의 나한테 밀어버리는 거야. 3차를 많이 하고 나시면 120의 중요성, 120선 밑에 있는 종목, 120선 위에 있는 종목을 다 마스터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마스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좀 뭔가 미흡했다는 그 느낌이 아마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3차 공부 영상에 그 미래의 나한테, 미래의 세력차트 연구소장한테 숙제를 미루겠습니다. 예. 오늘은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네요. 말만 길게 했지 같은 얘기만 계속한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얘기랑 같이 곁들여지면서 아까 저것 때문에 삐우 2배 18에서 20% 이게 곁들여지면서 좀 내용이 조금 헷갈린 게 아니라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쓸데없다기보다는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목표가 여러분들 중요하니까요. 1차, 2차, 3차 중요하죠.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횡보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 일봉이 120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거나 갓 올라탔을 때 올라가려고 하거나 갓 올라탔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뭐 할만하겠네 할까? 여기서 들어갈까? 여기서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이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네. 이거 잡으면 이 정도 마이너스 되겠네. 에이 내려오면 잡아야겠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선이란 기준이 있어야죠. 여기서 기준 잡는 선 120선 로스선 선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기준선이 있어야죠. 기분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오늘은 좀 미흡하지만 120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에 이어서 이제 1탄 그거에서 2탄 120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종목의 스윙 그 매수 타이밍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쯤 되겠죠. 이제 다음 공부 때 3차 때는 122평선 위에 있는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흡하지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하느라고 여러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면서 목표가에 대한 개념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렴과 박스와 발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또 다 달라요. 이 발판만 돼도 쌍바닥도 밑에가 뒤에가 낮은 쌍바닥 위에가 아까 요건 제가 얘기했죠. 상승하는 종목에 발판을 만들 때 위에 오른쪽에 높은 쌍바닥이 나온다. 또 똑같은 쌍바닥 또 삼각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지지라고 해서 왜 삼각지지가 나오는 거는 저번에 옛날에 한번 제가 방송을 했어요. 하락이나 조정하는 이동평균선을 이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평평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 22평선이 이렇게 삼각지지를 만든다. 이제 이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원론적인 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12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종목의 스윙 매매 타이밍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좀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 추운데 다음 주에는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감기 환자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날 화끈하게 한번 화이팅하게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